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배드민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힘 빼고 치세요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레슨을 하면서 힘 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아니, 힘을 빼라는 걸 몰라서 안 빼는 게 아닌데 자꾸 힘을 빼고 치라고 하면은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 빼고 칠 수 있는 힌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나 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코치님들께 자주 혼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힘을 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과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유니콕TV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우선 힘 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로 힘을 빼고 쳐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스윙 자세가 완벽한 초등학생 여자 선수 아이와 배드민턴 자세를 배운 적이 없는 그냥 일반 남자 대학생, 이 두 명이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스피드 건으로 그 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저는 남자 대학생이 더 빠를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더 강하니까요. 즉, 우리가 강한 스매싱 혹은 멀리 나가는 클리어를 치기 위해서는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건 절대값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럼 힘을 빼고 치세요 라는 설명과 상충되는 뜻이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을 빼다 라는 표현보다 힘을 이동시킨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리어를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클리어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하체부터 시작된 에너지가 허리, 가슴,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파워가 생겼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올바르게 파워가 이동이 되어야 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아직 좋은 감이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을 이동시켜서 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몸이 투명하고 선수들이 스매싱을 때릴 때 그 힘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지면 발력을 받은 에너지가 하체를 통해서 상체로 올라가고 팔을 통과해서 라켓으로 전달되고 임팩트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전류가 몸을 타고 쭉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동호인분들의 힘의 생성 과정은 힘이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전신에 갑자기 반짝했다가 여기 어깨에 힘이 모여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상태로 임팩트가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결국에 내가 가진 힘을 라켓을 통해서 셔틀콕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선수들은 힘을 잘 전달해서 공으로 이동시키는 반면에 동호인분들의 힘은 이 어깨에 병목이 돼가지고 셔틀콕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 어깨에 힘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에 부상이 오고 코치님들께서 보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을 빼세요 라는 피드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목되는 현상이 어깨가 아니더라도 몸이나 팔꿈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내가 힘을 생성해 놓고 그것을 전달시키지 못하면 그 부위에 힘이 모여 있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 빼는 것을 어려워했는지 그 느낌표가 뜨셨을 거예요. 그쵸? 이 머리 위에 느낌표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힘을 잘 전달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배드민턴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스매싱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배드민턴 라켓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이스턴 그립으로 잡죠. 각 부위, 우리가 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은 이 손목, 그리고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입니다. 이 전체를 그냥 팔이라고 부르죠. 방금 전에 제가 힘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전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류가 흘렀을 때 라켓에서부터 먼 쪽에서 시작해서 이 가까운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왔잖아요. 이 힘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즉, 이 어깨, 팔꿈치, 손목 중에서 어깨가 가장 먼저 힘을 받고 팔꿈치로 전달, 그리고 팔꿈치로 힘을 받아서 손목으로 전달, 그 다음에 손목이 라켓으로 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각 관절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작용해야지 이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힘이 스무스하게 이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깨, 팔꿈치에서 힘을 잘 만들어 놔서 힘을 잘 이동시켰는데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오히려 잘 만들어진 힘에 의해서 손목이 부상을 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힘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각 부위가 힘을 잘 이동시키기 위한 올바른 동작을 연습을 시켜요. 힘을 이동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올바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목의 움직임부터. 자, 손목의 움직임 먼저. 손목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 돼야겠죠. 이런 움직임. 여기. 자, 이스턴 그립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열어서 면을 만들어주고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만약에 그립을 잘못 잡으면은 이 손목의 움직임이 좀 달라집니다. 이 그립에 의해서 스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립을 이스턴 그립으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목에 이런 움직임을 넣어줍니다. 이런 움직임.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 되겠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손목에 힘을 받고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움직임에서 팔꿈치를 접어보는 거예요. 접고서 그냥 피면서 똑같이 손목의 움직임. 그러면은 이 바람소리가 손목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강해집니다. 이게 마이크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가르는 스윙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힘이 손목에서 생성되는 것이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동하면서 더 빠른 속도를 낳게 헤드가 낸 거거든요. 이렇게 팔꿈치를 피면서 손목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이게 팔꿈치 손목이었잖아요.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빼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은 팔꿈치가 이동하고 있긴 하지만 어깨를 움직인 거거든요. 어깨. 이렇게. 그러면은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고 팔꿈치를 펴주고 손목 동작. 이거를 동시에 탄. 이거를 순서대로 어깨, 팔꿈치, 손목을 순차적으로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같이 만들면 안 되고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어깨, 팔꿈치, 손목. 그러면은 이런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팔꿈치, 손목,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아까보다 스윙 소리가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제가 오른쪽 팔을 썼기 때문에 몸에 힘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각 부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서 라켓 헤드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그 요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제는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오른발을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는 어깨만 뺐잖아요. 이제 왼팔도 같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작을 테이크백 동작이라고 하는데 테이크백 동작을 하고 어깨, 팔꿈치, 손목의 움직임을 테이크백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이 손목에서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매싱 자세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힘을 더 내지 않았는데 이 라켓 헤드의 바람 가르는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크백을 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힘의 이동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체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힘이 어깨, 팔꿈치, 손목을 통해서 라켓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윙의 소리가 커지죠. 만약에 제 몸이 투명인간이라면 이렇게 쑥 어깨, 팔꿈치, 손목을 통해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혀 힘을 내는 느낌이 아니죠. 결국에 가장 강한 힘을 내려면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공을 때려야 되는데 이제 이 하체의 움직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이크백 동작에서 이 하체의 무브먼트 이런 동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힘의 이동이 이 지면에서부터 하체로 올라오고 상체,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순서대로 싹 이동해가지고 이런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힘을 더 내지 않았지만 저는 힘을 막 강하게 준 느낌이 안 들죠. 그렇지만 이 라켓의 스윙 속도는 더 빨라지고 소리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 이동하는 순서, 하체부터 상체, 어깨, 팔꿈치, 손목의 역순으로 동작을 만들어서 이 힘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라켓과 공에, 셔틀콕에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것을 가속을 시키면은 내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힘을 빼고 잘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 손목부터 팔꿈치, 어깨, 상체, 하체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동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작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축의 이동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회전을 시킬 때 그 회전의 중심에 축이 있습니다. 축. 이렇게 라켓을 움직일 때는 이 손목의 축이 돼서 라켓 헤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손목의 축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 회전의 축이, 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축을 중심으로 헤드가 돌고 있는 거지만, 이건 축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이 손목축이 이동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손목 회전의 축이 손목이 아니라 어깨로 바뀐 거예요. 어깨를 축으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이것도 지금 축이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팔꿈치를 축으로 손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힘이 이동을 하다가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동이 되지 않거나, 힘이 이동을 하다가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으로 힘이 이동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의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을 탁 타고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깨에 힘이 병목되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못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건 뭐 클리어 칠 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팔꿈치에서 병목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 스매싱 때리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히 보면, 탁 공을 타구하고 나서 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구하고 나서 라켓이 빠르게 떨어지고 그 다음 손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호인분들 스매싱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손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힘이 약한 분들이나 여성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힘이 약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힘이라는 절대값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힘의 이동 원리와 각 관절의 움직임을 모르셔서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셨을 때 이런 각 동작에 대한 힘의 이동 원리를 잘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스윙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스윙을 배우면 각 축의 전달이나 축이 이동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힘의 이동과 관절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스윙하면서 각 관절을 느낄 수가 있나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 있잖아요. 그 뭐 손목부터 팔꿈치, 손목, 어깨, 팔꿈치, 손목, 상체, 하체까지 이어지는 그 방법처럼 동작을 세분화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각 동작들이 힘을 받고 이동시키기에 적합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서 임팩트 순간에는 이미 힘이 다 전달이 되어서 내 몸에는 힘이 빠진 상태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드민턴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인 몸에 힘 빼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힘을 빼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해서 전달한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조금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 개념과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어려워 보이던 배드민턴도 조금씩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배드민턴은 이렇게 잘하는 방법과 원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아쉽게도 레슨 때는 이런 설명을 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레슨의 구조상 코치님들께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동호인분들이 모르는 이런 원리들을 담은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한 거예요. 저한테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코치님들께 레슨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원리를 알고 연습하고 레슨을 받으면서 그 결과를 후기로 작성을 해주고 계세요. 제 강의에는 배드민턴의 기본기인 올바른 그립이라든지 오늘 설명한 내용, 각 부위를 통해서 스윙을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코트에서 너무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발이 빨라지는 원리 등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것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영상도 같이 제공을 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습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신다면은 한번 방법을 바꿔서 머리로 먼저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 수강생 분들처럼 배드민턴이 쉬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첫 번째 댓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채널에 이 영상에 조금 더 제가 기본기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채널을 해킹을 당하면서 새롭게 채널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채널에 가면은 오늘 제가 설명한 이런 개념과 원리들을 제가 직접 제 수강생분들이나 제 레슨자분들께 가르치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채널에 가서 제가 직접 가르치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어떤 개념과 원리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채널 아이디로 여기 오시면 관련된 영상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드릴게요. 그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레슨자분들께 어떻게 레슨하는지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힘 빼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